네, 안녕하세요. 문선생 주린이 교실의 문정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공모주 청약 관련해서 정말 공부 많이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우리 하반기 있을 초대어들 많이 낚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좀 새로운 주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자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이 기업은요, 자본금을 통해서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자본금은 늘리기도 하고요,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죠. 자, 그런데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걸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증자는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바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뉘게 되는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각각 어떤 뜻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상증자는요,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고 이제 기존 주주나 앞으로 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을 바로 유상증자라고 해요. 자, 이제 반면에 무상증자는요, 주식 대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식. 유상증자는 돈이 들어가고 무상증자는 무료로 나눠준다. 요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유상증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기업과 자본금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상증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이것도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왜 유상증자를 하게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볼게요. 기업은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자본금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뭐 은행 대출, 채권 이런 것처럼 이자나 원금을 따로 상환할 필요도 없고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하는 게 아주 큰 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주식 수를 늘리는 거예요.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당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 주당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평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요. 이런 이점이 있는데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한 주당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보통적인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이 공식은 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올 초에 대한항공이요,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3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제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 아시아나인수라는 말이 좀 보여요. 그러면서 유상증자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대한항공은 당시에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를 하고 또 이런 일념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주식 발행 한도를 높였다. 그게 바로 이게 유상증자죠. 그러면서 이제 두 회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세계 1위권 항공사로의 도약이 가능해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두 항공사 합치게 되면 38%가량의 시장 점유율이 나오게 돼요. 통합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 목적은요, 표면적으로는 그 3조 3천억 원대의 회사채에 인한 그 원인으로 된 발행이었어요. 하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아시아나라는 경쟁사를 인수하고 또 합병을 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주 컸죠. 그러면서 항공업 점유율을 상승시키겠다라는 포부까지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상증자 보통 주가가 하락하겠다, 이런 공식 성립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대한항공을 통해서 이런 아주 건전한 이슈 또는 성공적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한항공의 주가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도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상증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캐스터님 통해서 노란 톡방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보아 캐스터님 나와주세요. 자, 캐스터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러한 유상증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유상증자는 기존에 있는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주당 그 주가가 낮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주주들이 만에 하나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주주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줍니다. 보상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 권리를 바로 신주 인수권이라는 말을 쓰면서 저희가 그 명칭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신주 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은 누구나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나는 새로 증자되는 그 신주를 받을 거예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신주 인수를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정 기간 동안에 청약을 하시고 저렴하게 주식을 인수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신주 받을 필요 없어요.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본인에게 부여된 신주 인수권을 또 해당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주 인수권 매도를 하는 우리 기존 주주들이 내어놓는 그런 권리가 이제 올 초에 있었던 거 예시를 들면요. 대한항공 46알이라고 이렇게 내어놓은 종목 같은 게 있었어요. 요거를 우리 기존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총 5거래일 동안 매매하는 거래 기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자, 이제 대한항공 46알은 신주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였어요. 바로 신주 인수권이랑 같은 말이죠. 이때 이제 일반 주주들이 아닌 일반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권리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신주 인수권은 말 그대로 신주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46알이라는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 매수하게 됩니다. 신주 인수권인데요. 근데 대한항공 주식이겠거니 하고 막연하게 사들인 이런 일반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한항공 주주가 됐다 하고 너무나 뿌듯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권리일 뿐이라 아무런 주주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권리를 받고 이제 해당 기간, 청약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때 이제 증거금을 납입하고 청약을 따로 하셔야 주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새까맣게 모른 채로 그냥 권리만을 사들이신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럴 경우에는 그 주식이 날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실권주라는 표현을 좀 쓰게 돼요. 자, 그러면 앞에 케이스를 통틀어서 이 실권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도 실권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주를 받을 의향이 없으면 그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매도 기간에 팔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케이스 하나. 그리고 신주를 받을 의향이 나는 있었어요. 근데 해당 청약 기간을 놓치고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증거금 납입도 하지 않았죠? 요 케이스 하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일반 투자자들이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만을 사들였는데 이거를 주식을 사들였다고 착각하고 유상 청약 기간을 놓쳐서 이제 날려버린 이 케이스 하나. 요 케이스들을 합쳐서 그 주식이 공중에 떠버렸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실권주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 기존 주주나 일반 투자자들 그 누구에게도 소유가 되지 않은 신주 인수권이 있어요. 이게 실권주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그냥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청약을 받는 게 바로 일반에게 청약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 청약 기준을 한번 보면은 기존 주주들이 청약을 하게 되는 하나의 청약이 있고요. 또 이러한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 청약, 바로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 두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케이스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각각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기존 주주 입장에서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 주주 입장에서 우리는 신주 배정 기준일을 좀 봐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1월 26일인 화요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아야 청약을 할 수가 있죠. 이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을 기준이 이날이면 보통 이 거래일 전까지 우리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를 하던 아니면 그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화요일이었으니까 이 거래일 전이면 그 전주에 1월 22일 금요일이었죠. 잠깐 이거 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달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대한항공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26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일 전까지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됐죠. 그럼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을 제외하고 20일 금요일까지 우리가 대한항공의 주식을 매수를 했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박스가 돼 있는데 이 날짜는 뭘까 궁금하실 겁니다. 자, 권리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권리가 없어진다라는 말인데, 자, 이 신주 기준일을 해서 이때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우리가 신주 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이 날이 지나가게 되면 지나간 그 다음 거래일 날, 이 날이 바로 권리가 없어지는 날인 권리락일이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보통 이런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던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권리락일에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을 이렇게 받으신 기존 주주분들은 자, 이제 구주주라고 하죠. 기존 주주를 말하는 거예요.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 이틀간 청약을 받습니다. 청약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발행 가격이 19,100원이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신주 인수권 10주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10주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19만 1,000원을 이제 그 증권 계좌에 납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해당 기간에 4일에서 5일 사이에 청약 신청을 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신주 상장 예절이 3월 24일이 되잖아요. 이날 우리 계좌에 주식이 꽂히는 걸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은 이제 기존 주주들 말고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실권주 일반 공모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실권주 청약을 보다 보면은 공모주 청약과 조금 유사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청약 일정에 맞춰서 증거금을 준비하고 증권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청약 신청을 하게 되는 게 공모주 청약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HTS나 MTS,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 주문을 넣듯이 똑같이 청약 주문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나 신주인수권 있고 증권계좌에 돈 납입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청약 신청까지 완벽하게 완료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신주를 인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실권주 청약, 이렇게 공모주 청약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살펴보면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률을 50%만 가지고 가셔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에서는요. 100% 증거금이 있어야지 우리가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경쟁률에 있어서도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마다 다른 점이 있어요.
하지만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은 통합 경쟁률로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권주 일반 공모 이제 그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주당 발행가가 19,100원이었어요. 앞에 우리 기존 주주들 4일에서 5일 동안 청약 신청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3월 9일에서 3월 10일 이틀 동안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청약을 하는 기간인데 이때 증권계좌에 증거금을 입금을 하고요. 청약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빼먹고 나는 뭐 실권주도 뭐 신주 인수권도 있고 증권 계좌에 돈을 넣었으니까 뭐 알아서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이 해당 기간에 꼭 청약 신청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기존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상장 예정일인 3월 24일 날 우리 계좌에 신주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유상증자 청약 이것도 하나의 투자잖아요. 여러분들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케이스도 봤어요. 자, 회사채 발행을 위한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에는 바로 경쟁사를 인수해서 합병하고 인수해서 그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또 향후 사업 방향성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하는 이런 시각 때문에 해당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봤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있었던 하나솔루션 역시도요. 이런 대한항공과 비슷한 그런 사업 계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2조 8천억 원을 차세대 태양광과 그린 수소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우리 하나솔루션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아주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청약률도 107%나 달했고 아주 성공적인 유상증자 사례로 꼽히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또 건강한 이슈로 유상증자를 청약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반대되는 사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한항공과 하나솔루션과는 좀 반대로 대한해운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 대한해운 유상증자 목적은요. 1940억 원 대규모 채무 상환 자금을 위한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월 31일 날 이제 대한해운이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그 다음 날인 4월 1일에 주가가 10% 이상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를 찍는 가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0원을 팔았는데 1원만 이익이 들어와요. 그런 매출이 터무니없는 매출이 있는 가게에 누가 투자를 할까요? 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단순한 그냥 회사채로 인해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그런 좀 건강하지 못한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는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상증자 성공의 길은 자, 이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건강한 이슈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또 두 가지 물음을 함께 가져가셔야 돼요. 확실한 미래 가치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기업의 장기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유상증자인가? 이거를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유상증자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노란 톡방 상황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궁금해지네요. 그럼 캐스터님 불러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아 캐스터님 나와주세요. 자, 보아 캐스터님 감사합니다. 정말 깔끔한 그 설명과 정리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증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앞에서 유상증자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이제 무상증자가 어떤 건지 살펴볼 텐데, 우리 유상증자는요, 기업이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이다라고 했고, 무상증자는요, 우리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공짜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제 무상증자는요, 그러면, 무상증자는 이제 주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방식이 있다 보니까 일단 기업 자산 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무상증자도 마찬가지로 한 주당의 그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냥 돈을 받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는 왜 무상증자를 하는 걸까? 궁금하시잖아요.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기존 주주들에게 우리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제고를 할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일단은요, 우리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에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무료로 주식을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다시 한번 그런 충성도도 생기고 또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받고요. 또 우리 회사는요,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줄 만큼 이익 잉여금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탄탄한 재무 구조를 주주들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한테 한 번 더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젠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젠이 무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50%나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런 기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0만 원까지 이제 돌파했던 적도 있었고요. 되게 긍정적인 이런 뉴스들, 또 이런 이슈들을 물고 다녔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웹캐시 역시 무상증자를 했다라고 발표한 당시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 무상증자는 정말 주가를 좀 좌지우지하고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이런 무상증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무상증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에 모든 주주들이 그냥 나는 받지 않을래요 이런 경우 없이 모든 분들끼리 똑같이 나눠 갖게 되죠. 자, 이제 기준이 있어요. 보통 한 주당 신주 하나 또는 두 주를 나눠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기업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는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 배정 기준일을 토대로 이 영업일 전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를 하던 아니면 주주분들은 꼭 가지고 계셔야 이 무상증자 주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화일약품의 무상증자 결정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화일약품의 경우에 4,370여만 주를 이제 증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일약품 경우에는요, 한 주당 신주 두 주를 나눠주는, 그러니까 한 주 보유 시 두 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 화일약품 보면요, 4,370여만 주를 증자를 하겠다. 그런데 한 주당 두 주씩 나눠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전에는 2,180여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증자 후에는 6,560여만 주로 이제 주식이 늘어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우리 시젠의 경우도 살펴볼게요. 시젠은요, 무상증자를 통해서 2,500여만 주를 증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젠의 경우에는 한 주 보유 시 한 주를 받게 되는 100% 무상증자를 채택을 했었어요.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590여만 주를 늘리겠다라는 계획과 한 주당 하나씩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전에는 2,500여만 주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5,190여만 주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란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아캐스터님 나와주세요. 보아캐스터님 친절한 설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좀 더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 명분이 있어야 돼서 그럼 우리가 왜 무상증자를 좀 들어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일단 재무 상태가 탄탄하고 또 지금까지의 실적, 또 앞으로 사업 방향성 등이 좋은 기업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생기게 되죠. 그 공부를 한 만큼 보이니까 이 기업은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건강한 이슈로 증자를 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그 회사의 이제 그 정보 공시를 통해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언젠지 한번 따져 보셔야 돼요. 그 기준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영업일 전까지 기존의 주주이신 분들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아니면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업일 전까지 반드시 주식을 매수해 두셔서 이제 그 청약 기간을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린이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한테는 무상증자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요, 우리 무상증자는 시중에 이제 풀리는 가격이 좀 낮아지고요.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께서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용이하세요. 그러면서 쉽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액면 분할의 순기능과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카카오 액면 분할 상황을 보시면 조금 그 단가가 높았던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통해서 그 한 주당의 가격이 조금 낮아졌죠. 그러면서 주식수도 늘어났고 카카오에 일반적으로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도 이번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식도 많아졌고 내가 살 수 있는 주식도 좀 보유가 돼 있고 또 그리고 가격도 좀 낮아졌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이번부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셨을 거예요. 네, 그런 케이스랑 비슷하게 우리 무상증자도 시중 가격이 낮아지고 주식수가 늘어나서 우리 그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우리 주린이 분들이 갖고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보아 캐스터님, 너무나 상큼상큼한 보아 캐스터님 다시 한번 만나고 올게요. 캐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상큼한 보아 캐스터님 덕분에 제가 기분까지 다 좋아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각각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워야 되는 기준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기에 앞서서 그 증자하는 이유가 건강한 이슈를 가지고 하는지 또 성공적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먼저 따져보시고요. 또 재무구조가 얼마나 탄탄한 기업인가 이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우리 복습 알차게 해주시고요. 저도 이후에 밤에 무료 강의를 통해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카톡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선생 주린이 교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다음 주까지 모두 건강하세요.